민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동훈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책임지거나 인사권자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들이 사퇴하고 귀국하는지는 관심도 없고 한동훈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니 일단 귀국시키고 일단 사퇴시켰으니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치에는 원인과 내용이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유로 한동훈은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강조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이종섭 호주 대사 강행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이종섭을 파면하고 출국 금지 상태에서 수사받을 준비 상태로 놔두어야 합니다. 이종섭은 최상병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했고 사건 당시 기록한 수첩도 폐기했습니다. 철저하게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대사직을 유지하면서 뻔뻔하게 잘못이 없다며 침 튀기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종섭은 불과 3개월 전에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대사라는 직급은 차관 직급입니다. 국군의 수장이었던 자가 외교부 장관 산하로 발령받고 허겁지겁 모두의 눈길을 피해서 호주로 도주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모습은 국군 전체의 사기에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종섭이 참석한다는 방산협력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매우 다급하게 급조된 회의입니다. 이종섭에게 귀국할 명분을 주기 위해서 장소도 참석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부가 발표부터 했어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철저하게 기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는 건데 정작 주무부처의 외교부는 한 위원장 발언이 나온 뒤에야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정부 주무부처로부터 연락받고 한동훈이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었던 외교부라는 주무부처가 한동훈의 발언에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회의 일정을 만들고 언론에 공지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외교부가 일정을 공지하면서도 어느 곳에서 회의가 열리는지, 관련 부처들에서 누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지, 급하게 열릴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현안이 무엇인지 외교부의 발표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일정이 며칠 뒤로 발표된 상황인데 공지에 주요 내용이 없으니 기자들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외교부는 조율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다 G7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한두 명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국가 대사가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모습이라니 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주재국에 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정에도 없는 귀국을 해야 하는 모습이라니 그것도 파면하면 자동 귀국인 이종섭이라는 피의자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입국하는 모습을 연출시켜주려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벌인 짓이라니 이런 국정 운영 모습은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처럼 3년은 너무 길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고쳐지지 않으면 내쫓아야 한다는 말이 국민들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 3월 25일부터 호주 등 6개국 주재대사가 만나 현지 정세와 방산시장 현황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통상적인 공지와 달리 회의가 며칠 동안 열리는지, 어디에서 열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빠져있는 부실한 공지였습니다. 회의 세부 일정은 아직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산 수출을 위한 공관장 회의만을 위해서 대사들이 이렇게 귀국한 적도 없고 지금처럼 공관장 회의와 별도로 열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가져야만 하는 긴박한 사항도 없습니다.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대사들이 모여 방산 관련 회의를 따로 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다음 달에 회의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달이나 앞당겨 호주 포함 6개국 대사를 따로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대사에게 조기 자진 귀국의 명분을 주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검찰을 찾아가 조사를 요청했을 때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 일정은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과 여당과 대통령실은 물론 이종섭까지 나대면서 혐의가 있으면 빨리 수사하라고 정반대의 태도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놈이 실성하지 않고서야 빨리 조사하고 끝내라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2년이 넘도록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 무작위로 기소한 후에도 멈춘 적 없는 별건 수사로 5명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수사를 했음에도 검찰 수사를 정당하다 했는지, 2년이 넘도록 13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고작 8만 5천 원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예경 씨를 기소한 검찰 수사가 사정기관의 정당한 수사라 했던 한동훈은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검찰의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 다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일가족에 대한 수사와 송영길 대표는 어땠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출국금지를 당했고, 출국금지 당한 지 7개월이 지나 수사를 받았으며 8개월이 지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것도 출국금지 사유였던 돈 봉투 사건이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하고 작년 12월 하순에 출국금지하고 이제 겨우 3달이 지났는데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공수처를 몰아붙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수사 비협조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했는데, 이종섭은 휴대폰과 수첩 등을 모두 폐기하고도 공수처가 반대했음에도 출국금지를 풀어주며 부임 형식도 생략한 채 대사가 되어 호주로 도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국시키면서 온갖 쇼를 하는 모습입니다. 검사 정권의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대사 측은 이틀 전 공수처에 조사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귀국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수처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공수처가 밝힌 가운데, 이종섭 대사가 공관장 회의 일정을 마친 뒤 공수처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을 가장 잘하는 검사 정권이 어느 정도 다급했으면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꼴을 지속해서 보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이 투표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석으로만 민주당은 과반 이상을 얻어야 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종섭이 귀국해서 뻔뻔하게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고 자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 날,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박정훈 대령 공판에서는 빼박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가 새로운 증거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MBC는 정부 여당이 쇼하고 있음을 국민 전체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기록들은 모두 공수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윤석열과 이종섭이 잠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국민이 이미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얻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얼렁뚱땅 공수처를 찾아가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호주로 내빼려 했던 이종섭은 수사 준비가 안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공수처의 공식 입장과 이종섭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박정훈 대령이 입증한 재판 증거들과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서 이제 호주로 돌아가기에도 무척이나 애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대사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하라고 명령하자 당시 조사본부 실무자들이 수사 외압 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던 구체적인 정황이 공수처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문자 대화를 확보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압수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댓글 조작 사건처럼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문자에서 언급된 건 최상병 사건 재검토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는 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검토하긴 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최대한 원칙대로 진행하며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려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리관이나 군검찰단 등 외부 의견도 모두 서면으로 받았고, 공수처는 이런 기록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보도자료가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일어난 국방부가 보도자료 내지는 않았는데요. 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의가 시작되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회의 장소와 구체 일정이 비공개라고 했고 국방부는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대사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수출의 당사자인 주요 방산업체들도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3차 공판에 앞서 박정훈 대령 측은 이종섭 대사를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증인을 이제 신청할 거고 또 물어야 될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항명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항명하는 대통령은 이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